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땐 이래저래 주위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배상책임사고는 주위에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상책임사고로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배상책임 합의금 잘 받으려면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 초기 대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점을 간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상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책임 소재와 과실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업무는 보험가입자 측의 과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 또는 보험가입자 측의 사고 문답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여러분께서 사고 문답서를 대충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는 사고 조사 과정 중 법률 자문이나 내부 검토를 통해 여러분의 사고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인지 하지 않아도 될 사고인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사고 문답서를 봤을 때 내용이 별게 없어서 보험가입자 측의 잘못이 크게 없어 보인다면 보험가입자 측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배상책임사고는 교통사고와 다르게 과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고와 유사한 판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사 판례라고 하더라도 사고 내용이 같을 수 없고 사건마다 판사도 다릅니다. 내 사고와 유사한 판례 중에 피해자 과실이 30%인 판례도 있을 거고요. 과실이 70%인 판례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의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 전적인 책임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냐 마냐 중요하게 작용할 이 사고 문답서 절대 대충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사고 문답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일단 내가 불리할 수 있는 요소는 되도록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파손된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문답서에 그곳은 사고 이전부터 그랬고 위험한 곳이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곳이 이미 파손되어 있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문답서를 작성할 때나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할 땐 보험가입자 측의 관리가 미흡했던 점 또는 잘못한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액 입증입니다. 배상책임사고로 골절이나 인대가 파열돼서 수술하게 되면 손해가 굉장히 크죠. 특히 몸을 주로 쓰는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몇 개월 이상 일을 못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얼른 치료를 받고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보험사는 500만 원을 제시합니다. 아니, 다쳐서 몇 개월을 쉬었고 다친 부위는 아직도 통증이 심하고 몇 개월 뒤에는 내고정물 제거 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500만 원밖에 못 주겠다니요.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 보면 몇 천만 원씩 받던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피해자분들은 난감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사는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담당자 본인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합의금을 만들어 오죠.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온전히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목 골절로 수술했고 진단주 수는 12주다. 이것만 가지고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발목 골절로 인해 내 노동 능력이 얼마나 상실했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 진단서 말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알 수 있는데요. 후유장애 진단서는 내가 치료받은 주치의에게 받을 수도 있고요. 치료병원 외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에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후유장애 관련 보상은 합의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상 항목이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서는 아무렇게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후유장애로 인해서 내 노동 능력이 얼마나 상실했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상을 받는데 혹여나 불리하게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전문의에게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상 잘해주겠다는 담당자 말만 믿고 계신가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기를 맡기는 격입니다. 배상책임사고로 합의금 잘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내가 입은 손해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상책임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보상을 잘 받아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상담 폰 메일도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